최고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존 템플턴 경의 말입니다. 지금 코인 시장이 혼란 그 자체인 상황이죠. JP모건 쪽에서 기관 돈이 쏟아져 들어온다라면서 상승장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 차트 분석가들은 2022년 대폭락장의 데칼코마니다 이러면서 5만 달러 붕괴까지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오늘 영상 통해서 이 엇갈리는 전망 뒤에 숨겨진 진짜 세력들의 속내를 파헤쳐 드려볼 거고, 개미들이 현재 공포에 떨고 있지만요, 기관들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이유들 지금 바로 공개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 측에서 올해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기관들의 자금이 시장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어려웠었는데요. 긴축, FTX 사태, 각종 악재들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정말 얼어붙었었죠. 근데 그 얼음장 밑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 2025년 한 해 동안 암호화폐 부문으로 유입된 순자금이 무려 1,300억 달러,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눈에 보이는 가격과는 다르게 그 막후의 자금 흐름은 이미 작년부터 매집 모드로 바뀌었다는 뜻이겠죠. JP모건 전략가들은 특히나 이런 흐름들을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개인이나 크립토 펀드가 아니라요, 전통 금융의 큰손들이 지금 암호자산을 담기 시작을 했다는 거.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 배경을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거시 환경의 변화입니다. 연준이 물가를 잡으면서 작년 말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죠.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3.75%, 5%를 넘던 시절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완화된 수치인데, 이 돈줄을 죄던 정책이 서서히 풀리고 있는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 예금만 고집하던 자금이 슬슬 더 나은 투자처를 찾아서 움직이고, 이게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그리고 이제는 암호화폐까지도요. 실제로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도 견조하고요, 부동산 투자도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시중에 돈들이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인 건데, 암호화폐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겠죠. 게다가 달러 강세를 보여주는 지표 달러 인덱스도 작년 고점 대비했을 때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달러 가치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이 대체 자산에 유리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돈의 방향성이 바뀌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배경인 거고, 두 번째는 규제 명확화의 기대감입니다. 그동안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선뜻 뛰어들지 못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규제 불확실성이었죠. 어떤 코인은 증권으로 몰리고 거래소는 소송당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은 규제 리스크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싱턴에서는 역사상 첫 번째 포괄적 암호자산 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법, 이른바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무엇이 명확해질 수 있을까요? 토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될 거고, 거래소가 어떤 규칙 아래 코인을 다룰지 기본적인 틀이 잡힐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암호화폐가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 그러면 큰손들이 마음 놓고 들어올 수가 있겠죠. JP모건은 바로 이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미국의 추가 암호화폐 법안 통과 가능성에 힘입어서 기관 자금 유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한 건데, 법이 뒷받침되면 연기금, 보험사 같은 이 전통 큰손들의 참전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일부 연방 의원들이 암호화폐 ETF 승인이나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법제를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면서 기관들도 분위기를 탄 면이 있는데요. 요약드리자면 돈이 들어올 거라는 확신을 기관들한테 심어주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쯤에서 잠깐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래서 기관 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왜 정작 시장의 가격은 내려갔냐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단기 약세 시나리오입니다. 이 최근 시장에서 화제가 된 분석 중에 하나가 지금 비트코인 움직임이 2022년 하락장과 닮았다, 이런 주장인데요. 암호화폐 트레이더 젤레 측에서는 이 차트를 겹쳐보니까 2022년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 현재 차트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2022년에 어땠죠? 이 비트코인이 6만 달러대에서 3만 달러대까지 순식간에 미끄러지고 나서 잠깐 반등하는 척하다가 결국에 2만 달러대까지 폭삭 내려갔습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그 당시 공포에 질렸었고 더 하락할 것이다라면서 손절하거나 시장을 떠나버렸죠. 이 젤레는 현재 상황이 그때랑 상당히 비슷하다라면서 비트코인이 한 번 더 크게 출렁해가지고 5만 달러대 초반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재미있는 지적을 했어요. 지금은 다들 5만 초반 오면은 내 집 마련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 가격이 눈앞에 펼쳐지면 아무도 매수를 못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 심리가 그렇죠. 막상 폭락장이 오면은 겁이 나가지고 손이 안 움직이고 팔 사람들은 이미 다 던지고, 공포에 질린 시장에서는 기회가 와도 잡기가 어렵다는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5만 달러대까지 떨어질까요? 사실 현재 시장에서는
떨어져야 된다라고 믿는 쪽과 이미 충분히 떨어졌다고 보는 쪽, 이렇게 두 진영이 전부 다 있습니다. 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차트 패턴, 사이클 주기, 각종 지표를 근거로서 뭔가 한번 크게 출렁일 구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반대로 이미 바닥을 다져가는 중이라는 쪽은 온체인 데이터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비트코인의 실현 가격이 약 5.6만 달러 수준인데 과거의 큰 약세장마다 이 실현 가격 부근에서 바닥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세가 6만 달러 선이니까 조금만 더 밀리면은 온체인상의 많은 분들께서 손해보는 구간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보통 그 지점까지 왔을 때 약세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이터로는 현재 전체 비트코인 물량의 약 45%가 손실 상태라고 해요. 절반 가까이 물려있다는 건데 이 숫자가 과거의 대세 하락의 막바지 수준과 맞먹습니다. 이 보통 50에서 60%가 손실이면은 시장이 바닥이었다라고들 하죠. 이번에도 50% 안팎까지 손실 비중이 든다. 더 이상 팔 사람도 없고 자연스럽게 반등하지 않겠냐는 논리예요. 정리드리자면 단기 약세론자들은 한 방 더 남았다. 반면에 시장 저점론자들은 여기가 거의 저점이다라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셈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돈은 들어온다는 구조적인 강세 논리, 또 다른 한쪽에서는 차트가 위험하다는 단기 약세 논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신호가 동시에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누가 팔고 누가 사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지난달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무려 20% 가까이 폭락했었죠. 무슨 뉴스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갑작스러웠는데 그 후폭풍으로서 언론에서는 고래들이 던졌다, 미국 SEC가 어떤 조치를 할 거다, 뭐 이런 루머에 대해서 투매,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까보니까 정작 기존의 큰 손들은 그 당시에 크게 팔지 않았어요. 오히려 과도하게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청산당하면서 자동으로 매물이 쏟아져 나온 측면이 컸습니다. 이 청산이 뭐냐? 빚내서 베팅한 사람들이 마진콜 당해서 강제로 매도가 된 겁니다. 그렇게 쏟아진 물량을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다 보니까 정말 흥미롭게도 그 받아간 주체가 새로운 기관들의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기존의 온체인 큰손 지갑들 동향을 살펴봤을 때 그 당시에 막 패닉셀을 한 흔적이 제한적이었거든요. 그 대신에 새로 생성된 지갑이라거나 ETF를 운영하는 펀드 쪽에서는 오히려 그 하락 구간에 매수세가 보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트레이더들의 단기 포지션 청산 물량을 기관 자금이 주워 담은 건데요. 만약에 이 분석이 맞다면은 가격은 하락했어도 실제로는 시장의 지배권이 기존 참여자에서 신규 큰손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트만 보면은 2022년의 대자비처럼 보여도요, 그 내막은 2022년과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2022년 당시에는 던지는 사람도 개인, 받는 사람도 개인이라서 시장이 순수하게 무너져 내렸다면은 2026년 지금은 파는 쪽은 단타 세력이고 그 물량을 과거에 없던 플레이어인 기관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시장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조랑 단기 시나리오가 엇갈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대체 뭘 믿어야 되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뉴스는 하락한다라고 하고 은행 애널리스트들은 오른다라고 하고 트위터에는 온갖 차트가 난무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이 근본적인 힘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번 이슈의 핵심을 돈의 방향 대 차트의 파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차트의 파도는 단기적인 출렁임이죠. 투자 심리, 포지션 정리, 이벤트에 따라서 시장은 오르고 내리는데 그 파도의 큰 방향성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에 돈의 흐름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바닷물이 썰물인지 민물인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저는 큰돈의 흐름이 시장의 최종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해석을 해요. 지금 밀려드는 기관 자금이라는 밀물이 들어오고 있다면요, 그 중간중간 파도가 있더라도 큰 흐름들은 결국에 상승 쪽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하면 이래요. 사실 현재 시장에 기관 자금 유입이랑 규제의 정비라는 긍정적인 구조 변화가 있고, 또 동시에 기술적인 조정이랑 투자 심리 위축이라는 부정적 신호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기 약세 신호가 현실화돼가지고 가격이 크게 출렁이면은 구조적인 강세 모멘텀도 상당 기간 지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일시적인 조정 하락세는 오히려 구조적인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올 기회가 되고 결국에 시장은 더 단단한 기반 위에서 상승을 재개할 것이다.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에 무게를 둡니다. 큰손 자금의 방향성 앞에서는 차트의 일시적인 패턴들 물결에 불과하다라고 보기 때문인 건데, 다만 이 해석이 틀릴 수 있는 조건도 생각해 보자면, 만약에 거시 환경이 다시 나빠져서 유동성이 신뢰가 무너지고 그렇게 된다면 기관들의 유입도 주춤할 수가 있는 거고요. 돈의 흐름이 바뀐다. 그럼 이야기는 달라지게 될 겁니다. 결국에 모든 투자는
조건부 가설 위에 서 있는 법이니까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단기 조정 국면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의 구조적인 흐름들은 강력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신호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중요하겠죠. 제 생각에는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큰 돈의 방향성이 꺾였는가입니다. 겉으로 가격이 흔들릴 때도 정말로 시장에 큰 자금 흐름이 빠져나가는지 아니면 오히려 들어오는지 여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급락해도 ETF 같은 통로로 기관 자금이 계속 유입된다. 이게 바로 건강한 조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가격은 상승하는데 정작 내부 지표를 보니까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이 줄고 자금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속빈 강정이겠죠. 이렇게 표면과 이면을 함께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 한 줄로 일희일비하시지 마시고 그 뉴스 뒤에 구조적인 맥락과 온체인 지표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 있게 담담해질 수가 있는 거고, 결국에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차트가 아니라 시장 자금의 힘이라는 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차트의 파도에 겁먹기 전에 바닷물에 밀물 썰물을 먼저 살피게 되실 거예요. 이 부분의 후회는 시장 때문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고 거꾸로 매매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많은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죠. 시장이 오르면 그때 더 살 걸 후회하시고, 그래서 늦게라도 따라붙어가지고 무리하게 추격 매수했다가 막상 하락이 시작되면은 조금이라도 팔아둘 걸 이러면서 후회하십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 패턴이 거의 똑같습니다. 10명 중에 8명, 9명 분은 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또 같은 행동을 합니다. 결국에 우리는 시장에 지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지고 있는 건데, 그걸 시장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간다. 이 말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뜯어보면 이유는 단순해요. 오를 때 불안해서 사고 떨어질 때 무서워서 팔기 때문인데요. 즉 비싸질 때 매수하고 싸질 때 매도하는 이 투자의 기본 원칙과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승장에서 마음이 조급해지면요, 지금 안 사면 못할 것 같다는 공포가 생기고, 하락장에서는 더 하락할 것 같다는 공포가 생기는데 결국에 우리는 두 번 다 공포에 의해서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냉정한 판단이 아니라 감정 반응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딱 3분만이라도 차트 끄고 커뮤니티 끄고 내 계좌도 잠깐 잊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항상 실수하는 그 방식 그대로 나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 행동을 반대로 해보는 연습도 해보셔야겠죠. 시장이 뜨겁게 상승할 때는 흥분해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할 매도로 수익을 내 통장으로 옮겨놓고, 시장이 흔들리고 공포가 커질 때는 손절이 아니라 분할 매수로 수량을 늘리는 전략을 세워보고, 이렇게 감정과 반대로 움직이는 연습을 하셔야지 비로소 대중과 다른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 투자는 머리로는 다 아는데 손가락이 말을 안 듣는 게임이죠. 그래서 원칙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100% 감정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특별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불안할 때 담담하고 남들이 흥분할 때 차분한 이런 사람들인데요. 그 차이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몇 년 뒤 결과가 완전히 갈리는 거고, 결국 투자 시장에서 감정이라는 걸 100% 빼고 대응한다는 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은 매수할 때 매도할 타이밍을 미리 정하고 목표가에 걸어두고, 반대로 수익 실현을 통한 매도를 했으면은 다시 단기 저점이 찾아올 구간까지 기다리면서 분할 매수 타이밍을 잡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단기 종합방에서도 목표 타점을 활용하는 이유가 바로 막상 상승했을 때 대부분 욕심이라는 감정이 나를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그 감정을 막기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팔아야 될 돈이고 매도를 습관화해야 시장이 좋을 때도 반대로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결국에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내 감정을 먼저 이기셔야 되는 거고, 추격이 아니라 기다림으로써, 공포 매도가 아니라 계획된 분할 매수로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많이 마친 사람이 아니라 거꾸로 행동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